자 여기서 그 저기 네. 청국님이 읽으셨죠? 완전 못했지만 완독은 못하셨고. 네, 꽤 읽고 왔어요. 문을 닫는 게 낫죠. 아 문을 잠그고 잠그면 안 돼요. 한 분 오실 거예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파리바게트에서 올라오고. 파리바게트. 저기 그 어떠셨어요? 읽어보시니까? 저는 다 읽지 못하고요. 음. 부분들은 제가 책으로 네. 어떠셨어요? 그냥 조금 남자라는 프레임을 갖고 보기보다는 인간 전체를 이해를 하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걸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의 그런 시각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좀 그러신 것 같아서 어떠셨습니까? 지금 이제 남자도 남자를 모른다 얘기하는 거죠. 네. 제 책을 지금 두절님이 갖고 계셔가지고 네 읽기는 그런 다 사이? 아 1번은 보셨어요? 네, 읽기는 다 읽었고요. 네. 그러니까 초반 1장, 2장은 좀 전에 이제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1, 2장은. 그러고 나서 이제 3장, 4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원래 책 목적대로 이 남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석적인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1장, 2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 읽으면서 이 남자라고 돼 있는 단어를 여자로 치환을 했을 때 내가 껄끄러운 문장들만 빨간 줄을 치면서 읽었어요. 여자로 예, 생각했을 예. 때. 그 주절님이 다음번에 혹시 책을 가지고 오시면 거기 이제 빨간 줄들이 쭉쭉쭉 거져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3장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그런 문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여간 일단 첫 소감은 처음에는 되게 읽기가 거북해서 이렇게 못 읽다가 나중에 이제 3장 넘어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술술 읽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 받는 그릇님이 책방에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남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시냐라고 했던 거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던 걸 하나 얘기할게요. 자, 남자도 칭찬이 필요하냐라는 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담는 그릇님 그 안녕하세요.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힐링이요? 과자 좀 아 네. 전달. 저기 그 담는 그릇님 그거 기억나시죠? 그 아래서 그 이거 맞죠? 남자도 칭찬이 필요한가? 인정이었던 것 같아요. 인정. 인정이랑 칭찬이 비슷한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담는 그릇님 저는 남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당연한 거 아닌가? 내 입장에서는 남자가 인정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장수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의 인정이 필요한데 근데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래요? 남자도 인정이 필요해. 난 이 느낌이었던 거예요. 남자도 인정이 필요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 제가 그 반란을 찾고 있어요. 제가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관심과 인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그냥 저는 이제 이걸 남자를 다시 또 여자로 대치했을 경우에 이거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칭찬과 인정의 요구가 있다. 그리고 굳이 이제 남자라는 어떤 성적인 객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걸 굳이 뭐 연구 대상처럼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인간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네. 왜 이거를 남자만 인정이 필요하냐? 네. 여자도 인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간 전체의 그 집단을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인정이 필요하다. 인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본 전제로 깔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일단 깔고 시작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이 지금 우리나라 번역한 2011년인데 독일 작가 원작이라면서요. 그러면 문화도 다를 뿐더러 시대적으로도 벌써 한 10년 이상은 지났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책이 다 물론 다 그렇긴 하겠지만 그 베이스 자체를 너무 편협하게
남자 여자 있다 보면 이건 아닌데 꼭 남자만도 아니고 꼭 남자가 다 이런 것도 아닌데라는 그런 부분은 아예 그냥 배제를 좀 시키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봐도. 헬렌님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남자는 인정을 먹고 자라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명구가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럼 여자는 사랑이 인정이 필요 없나요? 필요한데 네. 그런 말이 있었구나. 네, 맞아요. 했어요. 아, 그래요? 방금 전에 하신 말을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네. 제가 안 해드기 때문에 느낀 게 네. 남자는 성장을 하면서 할수록 나이가 더나 안 드나 계속 인정이라는 걸 계속 꾸준히 가져가는 것 같아요. 아, 꾸준히 하니까 양의 자체는 꾸준한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인정하면 또 베이스 어느 정도 깔리지만 예. 인정보다는 사랑이라는 게 더 많은 게 깔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네, 비율적으로 조금 더 많이 훨씬 깔린 것 있습니다. 같아요. 여자분들이 나이 들어서 인정한다는 것보다는 자기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좀 많이 봤거든요. 내가 사랑받는 느낌을 더 중요해. 근데 인정보다는 사랑을 좀 인정이라고 바꿔서 생각하더라고. 근데 사랑과 인정은 좀 틀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이게 그 사람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방법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줬을 때, 그러니까 나를 인정했을 때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이 느끼기에 이것이 사랑이다 하면 또 그것이 사랑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화는 일반화의 대화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특정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일부 사람의 대화만. 아니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용어의 정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용어라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덕감정론처럼 본인이 느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전적으로 사랑이 뭐건 인정이 뭐건 이걸 알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랑이 인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내가 느꼈을 때 인정을 해주지만 사랑을 안 해줘가지고 가슴이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더 슬퍼하는 또 남자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단어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서 어떤 의미가 그냥 거시기 문화로 해가지고 다 거기서 거기 있냐라고 하면은 결론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단어를 명확하게 잘라서 자 그러면 여자는 사랑이고 남자는 인정인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인정에 대한 거에서는 어떤 리즈너블하게 너는 뭐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참 잘했구나라고 하는 리즈너블한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걸로 인정을 해주는 게 인정인 거고 아 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스러워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뭔가 전제 조건에 행위라든가 어떤 상황이 있어야 인정인 거고 그런 게 없어도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다. 뭐. 아니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네. 사랑은 사진이고요. 인정은 동영상 같은 거예요. 제가 더 생각. 어려워지는데. 그대로 보냐 뭐 책하면서 행동의 패턴이냐 그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정은 네. 앞 뒤가 있는 상태에서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저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fully understand 그러니까 그 완전한 이해 그 앞뒤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라고 해서 칭찬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힘들어했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됐구나 너 참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게 인정인 거고 사랑은 그 스팟 그 한 화면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걸만 놓고 봤을 때는 여자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애정, 인정 이걸 받고 싶은 거고 남자들은 자기가 했던 이런 결과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애정을 주는 걸 더 선호한다 그렇게 들리는데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사랑은 감성이고요. 인정은 어떤 이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성.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아들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들을 칭찬할 때랑 딸을 칭찬할 때가 틀리다라는 점이고
동영상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그러니까 맨 앞부분에서 나오는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틀리다라는 것을 그 문효린 박사인가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 이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 국내 최초로 실험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실험입니다라고 하면서 동영상이 시작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틀리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교육 체계상이라든지 유아 학습법에서 다르다라는 걸 전혀 다루지가 않고 다룬다라고 하면 남녀 차별이라고 해서 banish 그러니까 이제 그 배척을 당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키우는 입장에서 틀리다는 거죠. 아들을 칭찬할 때와 딸을 칭찬할 때는 틀린 거예요. 아들을 칭찬할 때는 너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해냈구나라고 해서 전반적인 거를 칭찬했었을 때 아들은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딸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인 정말 그 엄마의 그 표정을 통해 가지고 엄마가 진심으로 그러니까 막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막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아우 자랑스러운 내 딸아 이거를 더 선호하는데 아들은 그거를 안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그러면 여기서 그 우리는 비슷하게 본다라는데 그럼 여기서 확장이 되면요. 그러면은 남자 소년과 남자 어른은 틀리느냐?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남자들끼리 놀면 되게 유치하게 놉니다. 안 커요. 나이 든다고 해서 안 커요. 아 남자들끼리만 어울려 살면요? 안 커요. 사고 확장만 터질 뿐이지 그런 것도 같아요. 여자분들은 그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 절대 안 커요. 여자들은요? 요즘 여고들 이렇게 해서 여대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남자입니다. 아 남자.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얘기 안 하려고. 나는 남자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만난 여자들이나 아니면 얘기했었을 때 몰랐대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여자는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 안다라는 건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카더라 그래가지고 어떤 거를 되게 많이 추구하냐면은 거기서 책방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어떻게 다 사랑하고 살아요. 어떻게 다 남자로 내가 태어나서 살아야 남자를 알고 싶은데. 그래서 친한 뭐 남사친이 있고 그냥 오빠가 있으면 남자는 왜 이래요를 여자들은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그 블로그에 이제 설명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이 책은 어쨌든 간에 남자는 책을 아예 안 읽기 때문에 여자를 대상으로 한 책이고 그것도 블로그에서 그 얘기를 나와요. 책을 팔려고 책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남자 뭐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남자는 책을 안 읽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보는 책이 여자를 보라고 만든 책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할머니지만은 그런데 이제 남자를 뭘로 누가 많이 쓰냐면은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써요. 왜냐면 남자는 남자를 아니까. 여자분들이 남자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한 책이 되게 드물었어요. 아니면은 너무 피상적으로 남녀 연애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잘 꼬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만 나온 책들은 많은데 남자란 무엇인가를 여자 작가가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만약에 독일에 번역이 돼서 나가면은 한강 작가나 조정래 작가급 아니면은 애지간한 좀 짜질구한 작가들은 다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독일 작가가 한국에 와가지고 출판이 될 정도면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먹히는 사람일 거예요. 그쪽 사회에서. 그래서 저는 프랑스 책이나 독일 책들을 좋아하는 게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관해서는 이 작은 나라의 정말 최고의 석학들만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르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남자는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은 그게 여자의 사랑과는 좀 틀리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두 번째로 얘기 나왔던 거 그거 뭐였었죠? 제가 또 올린 게 있었어요. 올린 게 하나 있었어요. 자 여기서 그 여자분들한테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기술적인 부분인데 기억났어요. 뭐가 있었냐면 자 남자는 꼬시기 전까지 맞죠? 네 맞아요. 네, 꼬시기 전까지 잘해주다가 네. 꼬시고 난 다음에는 못 해준대요.
비포 애프터. 되게 맞아. 냉정하고 과묵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괴팍하고 외향적이고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게 변한대요. 변한대요. 어. 근데 저는 변한다는 말을 싫어해요. 아 오늘 굉장히 미흡하네. 변하지 않고요. 원래 그래요. 모르는데. 와우. 가면을 쓰고 있다가 네. 그냥 아까 그 몰래카메라 얘기한 것처럼 가면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니 거구나. 남자 카메라 저기 뭐야 남자 형님들 말씀 좀 들어보면 어때요? 어때요? 네. 혼자만 그러나? 어때요, 정원님? 맞아요. 잘못 말했다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틀린 게 아, 어떠세요? 저는 거의 똑같아요. 아, 거의 똑같다. 아 처음부터 예. 이렇게 무감각하게. 아니요, 처음부터 감정이 계속 비슷해요. 떨어질 때까지 근데 떨어질 때는 다 떨어져 버려요. 아니 감정이 아니라 저거는 삶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 똑같아요. 아, 그런 분도 있고 어. 아닌 분도 있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비포가 사귀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럼 그 시점 전으로 해가지고 똑같다는 네, 얘기예요? 사귄 뒤로부터 좋은 감이 됐을까요? 헤어지는 순간까지 됐을까요? 거의. 그럼 떨어지는 순간은요? 바람. 그때는 딱 떨어질 때는 이제는 결정이 되고 나면 확 돌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갈라면 네, 아예 생각 지금 해야. 딱 하면 딱 감정이 떨어져요. 그 전까지 똑같다. 그러신 분도 있고. 청원은 대부분 다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다 이럴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사귀기 전까지는 열심히 전화하고 만나고 뭐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사귀는 게 확실하게 되고 나서 그다음에 한 좀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게 자, 1회 독서방 때 네. 어떠한 웃긴 장면이 있었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라고 해서 의견을 피력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자 그러면 정말 이런 신지 저러신지 해가지고 손 들어봅시다 그러면 그분의 대부분이 모든 사람한테 소수 의견이었던 거야. 전 반론이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대부분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최소한 중심되어 있는 남자도 남자는 모른다에서는 자 남자의 보통적인 자기의 모습은 사랑받기 충분하지 않은 존재예요. 남자들은 일단 혼자 놔두면 밥도 잘 못 챙겨 먹고요, 빨래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뭐 어떤 남자들은 속옷도 잘 안 갈아입어요. 남자들은 아들 키워보셨죠? 아니 저기 청훈 청훈이 아들 키워보셨죠? 네. 아들 키워보시면 엄마한테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욕 먹으면서 자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20살 넘어가니까 좀 이제 욕하는 사람. 아들은 그래요. 아들은 욕 먹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를 나왔지만은 이 책에서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 네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언어 중추를 건드려 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많을수록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정신과학 연구소에서는 막스 프랑크 정신과학 연구소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료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하는 모든 수업은 요즘 체육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표를 해야 되고 언어적인 이해 감성이 필요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러면 그 남자아이는 학교를 가면요, 나는 좀 모자른 애가 아닐까라고 해서 위축이 돼가지고 요즘 시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남자애들은 위축이 돼서 삽니다. 왜냐면 교육 체계 자체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다 여자야. 대한민국에 초중고 모든 선생님, 그러니까 교육부에 계신 공무원분들의 많은 숫자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특성 그렇다고 해서 남자는 말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남자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남자도 없어. 그래서 남자는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는데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짝짓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를 꼬셔야 되는데 이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 모습으로는 엄마가 맨날 그러거든. 쟤 어디다 쓰냐고 그러면서 맨날 막 욕먹고 막 저래가지고 여자나 만날 수 있을까 몰라 그러면서 막 저주하잖아요. 만나네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하셨어. 우리 엄마는 하셨어. 이랬는데 여자를 만났어요. 사귀고 싶어. 그럼 내 모습을 다르게 변신을 해야 되죠. 그게 불과 2달이 됐든 3달이 됐든지 간에. 질문이 네. 있는데 남자의 종특상 응. 뭔가 이제 정복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도 하나의 그런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이제 내가 정복을 하기까지 어떤 전략과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전에 뭐 여자와 남자의 그 욕구적인 부분에서는 남자가 이성을 좀 앞서고 그러면 이성적으로 좀 계산을 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접근을 한 다음에 이제 내 손에 쥐어지면 말 그대로 정복이 되면 그거로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건지 아니면 정말 뭐 테크 아까 그 남성 호르몬에 관한 뭐 어떤 뭐 가면이라면 가면이랄까 이런 거를 내 모습이 아닌 어떤 거를 억지로 갖다 써서 그렇게 되는 건지 제가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남자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어렸을 때 놀던 초등학교 친구들이나 중학교 친구들이랑 놀잖아요. 그러면 남자들끼리 서로 이럽니다. 진심으로. 아, 병신 새끼들이구나. 바보 같아. 나 빼고 아니, 나도 그 친구들이랑 놀아서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책에서 나온 게 남자 아이들은 몸을 쓰면서 어울리지 못하면은 그 ADHD라든지 정신불안성이 오게 돼서 남자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그래서 그 남자분들은 40대 50대 넘어서도 막 축구 차고 조기 축구해하고 축구로 유명해가지고 정몽주 선생님은 막 대선까지 나오고 이게 미친 짓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국회의원 나와서시는 분들은 조기 축구에 아침에 엄청 돌아다닙니다. 조기 축구에 나가보면 알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막 구의원들 많이 나가요. 막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은 하다못해 당구라도 치고 뭐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이제 그 모습을 내가 봤었을 때 너무 바보 같지만 너무 정겨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찾는 거예요. 마무리는 훈훈하게 정겹게. 정겨워. 너무 흐립잖아요. 재밌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고 남자는 이성적이라고 했으면은 남자는 이성적인가 하면은 남자는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바보들이야. 그냥 20대 감성이 없는 바보들. 모르겠어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20대 중반 때 많이 들었던 그 정말 지금으로 생각하면 범죄적인 선배님들의 조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가 안 넘어와요. 그게 안 돼. 빨리 난 힘들어가지고 이제 변해서 본성으로 가고 싶은데 넘어와야 되잖아. 안 넘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배님? 물어보면요. 선배님이 뭐라고 하면요. 100번을 찍어라. 선물 공세를 하고 안 되면 납치를 해라. 말 피는 곳으로 드리고요. 지금 스토킹법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일반적인 연애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남자분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쭉 얘기를 바보 같은 선배님들이 바보 같은 선배님한테 사랑의 기술이라고 정말 진지하게 그분들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애에 대해서 조언을 해요. 왜? 빨리 그러면은 비포 애프터로 넘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에 그 마리님이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왜 남자는 빨리 진도를 빼려고 그러냐? 그럼 뭐 육체적으로만 뭐를 나가려고 하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40대가 되면은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줄어듭니다. 별로 뭐 그다지예요. 근데 빨리 내 모습을 오고 싶어. 메이드 도장을 찍고 왜냐면은 모든 남자들이 드라마 속의 그 남자 주인공처럼 로맨스적이지 전혀 않아요. 전혀 않아요. 그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양말도 세탁기 속에다가 넣으라는 그 단순한 행동을 잘 못하시는 남자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머리맡에 항상 이렇게 양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와이프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제발 세탁 바구니에다 좀 넣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 이전에 비포 때는 꼬셔야 되니까 아닌 척 옷도 사고 뭐 성격도 저는 파스타나 뭐 스테이크 이런 거 좋아해요 막 이러면서 나는 곱창 좋아하고 삼겹살 좋아하는데 분위기 있는 데도 가야 돼. 그런 다음에 여자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남자가 변했냐? 나에 대해서 그 실증이 난 거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이랬던 거 원래.
원래 이랬어요. 원래 이랬는데 그거를 여자도 남자를 모르고 남자도 여자를 모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점 중에서 하나가 이 책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설마 이 책은 아무도 안 읽어보셨겠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만 하니까 여자분들이 그럼 왜 남자만 다르냐? 여자도 다르죠. 그럼 세게 가자 페미니스트. 근데 아무도 안 읽으셨습니다. 한 달에 2권은 좀 힘드신가 봐요. 그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새 책으로. 이 책 팔아요. 아, 팔아요? 네. 자, 그래서 어디서 뭐가 나오냐면은 제가 그 책방에서 그거를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초혼 연령이 16세에서 좀 빠르면 14세까지도 갔었습니다. 어렸을 때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지금 초혼 평균이 한 30세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중 하나가 첫 번째 이론. 여자들은 왜 이렇게 세졌냐 이거죠 요즘에. 여자들이 되게 세졌습니다. 아닌데요? 아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들이 세졌어요. 사회적으로 뭔가 힘을 잡고 있거나 이슈가 되는 분야에서는 아직도 남자들이 우세하다. 네, 그리고 성적으로도 그 남자들의 사고 방식이 여자들을 동등한 그걸로 나도 전혀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사실 그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주도권 잡고 있는 게 40대 50대잖아요. 그래서 세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 위에서 억눌러 내려오는 그 문화가 이렇게 쉽게는 못 바꿀 것 같아. 지금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나 그 학습 능력 하나만 보면은 여자들이 계속 그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이슈화 시키는데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 그게 만약에 사회적으로 다 반영되려면 10년, 20년 안 걸리겠어요? 그렇죠. 옛날보다 세진 거 많죠. 옛날보다. 옛날보다 엄청 세졌어요. 네. 옛날보다. 옛날 지금 왜 세지고 있냐에 네. 주제를 할 거니까. 옛날에는 1이라면은 지금 한 20이나 30 정도 되는데 잠시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100을 찍고 네. 그래서 실험하시는데. 청국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갔었을 때는 지금 유럽에서는 이 논쟁이 필요해가지고 남자가 이제 필요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사회적으로 논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남자가 필요 있느냐 남자의 시대는 끝난 게 아니라 남자라는 존재가 남자라는 존재라는 자체가 이제 남자 없이도 그냥 여자 그러니까 어떤 아마존에스 이제 그거로 해서 가는 거고 이 책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중국의 무슨 춘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여자분들이 이제 중심을 이루면서 살고 남자분들은 이제 바깥에서 나와서 살면서 지내는 거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 EBS 다큐프라임의 결혼이란 무엇인가 1편에서 나온 게 그 종족을 다룬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세계에서는 학문적인 세계에서는 자 남자가 이게 필요 있냐 없냐 라고까지 이거는 저기 그 멍크 디베이트라고 해서 그 캐나다에서 방송까지 한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토론자들 여자 4명이서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남자라는 존재를 과연 그냥 살려둘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정자만 빼가지고 그 안에서 냉동 보관한 다음에 그냥 그 상태로만 인정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찬반 양론 찬반이 여자 쪽 이쪽에서는 남자 이제 필요 없다 멸종이 될 것이다 이쪽에서는 그래도 남자가 있는 세상이 여자끼리만 사는 세상보다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서구 유럽에서는 캐나다 쪽에서나 유럽 쪽에서는 벌써 논의가 되고 있고요. 한국 사회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전이 한 10년 전에는 1이라고 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 나왔잖아요. 네. 10년 전에 벌써 그 논의가 될 정도로 독일에서는 한 7, 8 정도 됐었던 거야. 근데 한국 사람이 봤었을 때 10년, 20년 전에는 1로 왔다고 하면 지금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끝이다. 남자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해서 그걸 끝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왔다. 그리고 이제 막 여자분들도 그래서 이번에 막 저기 막 그것까지 나왔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나체. 몰카 때문에 터진 거. 네. 남자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제목 자체를 너무 표면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남자가 주도권을 잡던 어떤 여러 가지 분야들 있잖아요. 정치, 경제, 여러 가지 그런
굵직한 부분에서 여자의 어떤 역할이나 성적인 어떤 개입이 있다, 역할이 좀 많이 개입이 되고 있다. 그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으면 크게 번지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논란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남녀와의 그 양분화를 시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갈등을 일단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리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저는 어쨌든 인간론적으로 보게 되면 저런 진영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동의하시죠? 여자의 지위가 여자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고 세졌다. 이거에 관해서는 오케이? 네. 기본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임신 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요, 나 여기로 저기 이걸 적어봤었는데 페이지 45%에 이제 임신 8주 차에 폐와의 고안에서 다량의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그때 두뇌의 의사소통을 좌우하는 중추세포를 파괴한대요.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생명공학 전공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브가 나온 게 아니죠. 모든 태아는 여성인데 여성한테 남성 호르몬이 증가가 되면서 성기가 발생이 되고 남자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에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는 여자예요. 뭐 XYX 그 검색색부터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네. 우리가 남자 여자 구분짓기 가장 외형적으로 보는 건 사실은 성기 케이스에서 결정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 수정이 된 다음에 여아예요, 여아. 그 다음에 X 염색, Y 염색 때 트링거 반응 때문에 딱 때리면 그 순간부터 고환 쪽이 생성되면서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남자 성기가 만들어져요. 그 전에 여자예요. 태어났을 때. 굉장히 신선하네. 그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안 시켰잖아. 지금까지. 거기다 여기가 했잖아.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브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남자에서 여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브에서 아담이 나온 거라니까. 모든 인간은 여자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더 강화가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온 사람은 저기 남성성이 강해지는 거고 그게 좀 덜 나온 사람은 게이가 되는 거예요. 게이가 되는 거예요. 성격상 그게 수치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저기 페이지 저기 47페이지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었는데 안드로겐이라는 저기 암컷 유전자를 가진 동물에게 어느 시점에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을 주입을 했었을 때 특정 행동 방식이 남성화된대요. 그래서 붉은 털 원숭이 같은 경우에 안드로겐을 주입한 어린 암컷들은 이게 주입이 되는 순간에 암컷인데 거친 놀이를 즐기고 어렸을 때부터 성적인 놀이를 즐기는데 이제 근데 암컷인데 이제 수컷의 자세를 암컷이 한다는 거죠. 안드로겐이 들어갔을 때. 근데 페이지 48페이지에서 제가 아까 전에 초혼 연령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초혼 연령이 늘어나게 돼서 여자분들이 이제 산부인과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었을 때 병원에서 저기 좀 뭐랄까 난치병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아시는 분이 한 번 걸렸었는데 막 약을 이따만큼 줬네요. 그래서 대충 아무거나 좀 몸에 받는 거 받아라는 시기로 그 사람들은 생각이 든대. 내가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인지는 그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 근데 얘는 입원을 했어. 얘는 나아야 돼. 근데 약을 뭘 먹여야 될지 잘 몰라. 회전시킵니다. 응? 회전시킵니다. 응, 그냥 약을 막 회전시켜 막 한 거야. 이거 자꾸 들으면 얘가 들으면 얘를 느끼고 안 들으면 바꿔요. 왜 케이스가 다 다르- 마루타네. 마루타죠. 네. 근데 지금-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거 한번 먹여봤다. 저거 한번 그래서 먹여봤다. 이제 유명한 의사거나 네. 의사들은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이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약을 먹이면 연락해 싶으면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명의가 돼요. 주디 안녕하세요. 고생했어요. 다 그래서 저기 그 페이지 48페이지에 유산 위험성이 있는 산모들에게 게슈타겐을 오랫동안 투여를 받는데요.
게슈탁에는 여성의 생식 주기를 조절하는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과 비슷한 작용을 하여서 태아를 안정시킨다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안드로겐 주입 효과랑 똑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결과물이요? 결과물 효과가.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게슈타겐을 주입을 한 여성들한테 나온 여자 아이들이 아이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던 엄마 세대와 이제 산부인과를 다녔던 그 세대와 그 아래 세대에서 이제 난산이 되고 나이가 많아졌었을 때 세대에서 나온 여자들의 성격은, 왜냐면은 그 이후 처음에 이제 조산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 조혼조고 요즘이 되겠죠. 요즘에 들어갔었을 때 게슈타겐이 들어가 있는 어떤 안정물질을 토대로 아이한테 말씀하신 대로 약을 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들어가서 호르몬 자체가 틀려서 붉은 털 원숭이와 같이 암컷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친 놀이를 즐기고 어릴 때부터 성적인 놀이를 즐기는데 전형적인 수컷 자세를 취하는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결론은 뭐냐면 요즘에는 그 댓글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안 잡아먹을 테니까 나와서 술 한잔 드세요. 그거 많이 나와요. 댓글 보면.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아무 본 적 없어요. 네. 네. 어디서 노시길래? 근데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제가 서해방 처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서해방 분들이 하셨는데 저한테 남자분들 들어요. 들은 사람은 기억한대. 우리 방에서? 네, 했어요. 했어요. 누구예요? 저한테 아니 혹시 말이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하게 들려요. 안 잡아먹을 테니까 저도 나와서. 현장에서 남자가 좀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그러면은 뭐 물건을 해치지 않나요? 물건에 옆에 앉았을 때좀 오. 제가 물건을 해치진 않아요. 이러면서 많이 듣는데 게 하는데요. 네. 저기서 남자애는 어떻게 되나요? 게슈타겐 가면 남자애는? 남자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왔어요. 그게 못 본 것 같아. 남자이들은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요즘 추세하고도 영향이 있다.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연분만만 하다가 그렇죠. 수술이 생기면서 바뀌었듯이 수술 말고도 이제 인공수영이라든가 이런 치료법이 생기면서 호르몬이 들어가니까 이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작가가 그렇죠, 설명한 것 그렇죠. 같아요. 알파 거래 증가가 되고 요즘 여자들이 세지고 이런 부분들이 여성의 권위성에 대한 문제냐 아니면 과학적으로 봤었을 때 조산에 대한 인류의 인공적인 침입을 통해 가지고 몸 속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에 비해서 요즘 주사도 많이 맞고 약도 많이 맞고 치료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호르몬 자체가 변화가 돼가지고 여자가 옛날처럼 다소곳하게 남자 입장에서 진짜요? 네? 그러길 바래요? 뭐 옛날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길 바라고 안 바라고를 떠나서 그 가끔 여기 막 코에다가 막 뭐 걸고 막 이렇게 다니는 여자들은 보면 이렇게 되게 강해졌다. 흰머리는 그보다는 저는 일단 실생활에서 예. 원래 사회가 환경적 오염이 높아지고 하면 남성적인 호르몬이 많아져요. 환경 오염 때문에 식생활 자체가 점점 더 오염적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게.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남자 성격 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냐. 성은님이 정해져 버리고 임신상. 그리고 전쟁이나 어떤 환경적인 형태가 발생되면 남아 출생률이 높아져요. 전쟁이 지나고 나면 높아져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남아가 높아져요. 출생 그 환경적인 경기 원래는 여자들이 신체적으로 더 강해요. 염색체상이나 질병 같은 데는 여자가 더 강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생존력이나 이 강한데 전쟁에는 외부적인 압박에 대해서 남자들이 강해요. 또 이게 틀려요. 그래서 여자들이 수명 빈 이유가 X 염색체가 환경적인 독성이라는 인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자는 두 개거든요. XX 남자는 XY이기 때문에 약해요. 이게
약간 좀 연관성은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세경공이라고 이런 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쭉 연결은 좀 되는 것 같아. 수사님 왜 또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진행은 다 오라요? 스님이 하시는데 왜? 수사님한테도 질문을. 아리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게 아드님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리차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버지로서의 남자와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남자와 아이로서의 남자가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뭐 보통 여자분들은 이제 아들 두신 분들은 거의 일반적일 거예요. 그런데 얘는 좀 나와 좀 다른 생물이다. 같은 이렇게 인간이다라고 해서 인간적인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얘 왜 이럴까? 들었던 부분이 하나 있으십니까? 저는 반대를 안 해요. 반대다.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약물 투입이라는 엄마한테 얘기 들은 게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남성성이 강화된 여자 같아요. 아 본인이. 본인이 다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아드님한테 네, 그게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키웠을 때 네, 그래서 제가 아들을 키울 때 오히려 우리 아들은 여성적이에요. 네. 남자 아들이 여성적이다. 예. 좀 쟤는 왜 저래라던가 그런 생각은 사실 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아들 키우시는 분도 있으십니까? 딸? 비님은 딸내미. 예. 딸?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 키우시니까 어떠셨어요? 이 얘기를 나중에 2차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가장 최근에 충격 먹은 적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자 야동 보는 것 때문에 되게 야. 많이 놀라잖아요. 네. 한번 볼 수 있다고는 쳐요. 당연히 오죽하면 저도 이제 사춘기 좀 넘어서 한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지고 너는 뭐 혹시 얘기 안 하냐 뭐 이런 소리도 한 번씩 하고 그랬는데 아빠랑 떨어져 있으니까 얘기를 좀 저도 좀 편하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애가 얼굴이 시뻘게 있어요. 엄마한테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시뻘개지면서 그리고 가끔 저런 걸로 좀 부딪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아빠하고는 그러니까 동성은 아니라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좀 편하게 접근을 하고 싶었는데 원래 질문이 뭐였죠, 근데? 아들. 네, 틀리다. 그냥 아버지하고는 굉장히 뭐 우리 때 뭐 그럴 전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술 취하고 주무시다가 편지받고 건 한번 보고서 기겁을 한 적은 한 번 있는데 당연히 좀 일단 시대가 아버지, 남편, 아들이 최소한 20년 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라고 해서 특별히 이걸 딱 규정을 지었던 게 보통 사람보다 되게 좀 약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되게 이렇게 후회가 되는데 좀 높이를 좀 높이고서 기준을 잡았으면 막 조금이라도 했을 텐데 그렇게 기준을 안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애가 뭐 가리고 이랬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아들이라고 해서 뭐 어떻고 딸이라고 해서 이랬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지들이 나한테 다르게 반응을 했지 내가 별로 크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3자 대변하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네, 페이지 65페이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페이지 65 페이지에 남자에게는 몸싸움이 필요하다. 몸싸움을 안 하는 남자들은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장애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해 안 가요. 공격성을 띈다라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은 찌뿌둥한 그런 게 있었어요. 몸 안 움직이고 몸싸움이라는 게 행동. 싸움이 아니고 이게 싸움이 아니고 몸으로 아, 노는 거.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거. 몸을 네, 네. 움직이는 그 바운더리가 네. 다르다. 그러니까 아들이 형제가 있고 아이가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나올 때 학교에서 남자들만 모여 있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딸들 입장에서는 딸로 커오신 분들은 상상을 못 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정글이 벌어집니다. 정글이 벌어져요. 서로 순위를 서열 싸움을 하고요. 물칼 좀 붙여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근데 못 보네. 우리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되게 일반적인데. 왜냐면 그 여자들은 옆에서 고무줄놀이 하거나 공기놀이 하고 남자는 축구 차잖아요. 이것도 사실 몸싸움이고 여기서 축구 잘 차는 사람 못 차는 사람이 정해져요.
경쟁이 돼요. 그럼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문제가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요즘에 일상화돼. 제가 이제 노원역에서 갔었을 때 노원역 주변에 온통 다 정신과 병원에서 ADHD 치료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받고 있어요. 남자아이들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몸으로 대화를 하는 게 예. 그러니까 언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한테 말로써 자 너는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풀어? 야동은 보니? 그러면 이 남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듯이 테스토스테론이 뇌를 건드려가지고 언어를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황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난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시뻘겋게 얼굴만 바뀌는구나. 집에 와서 와이프가 남편한테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뭐 힘든 일 있어? 뭐 했어? 얘기를 하는데 테스토스테론이 어느 정도로 이미 파괴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어떻게? 그게 동영상에서 나왔듯이 여기 손가락에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서 네 번째 손가락이 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서 그 말로 하는 것보다 몸으로 얘기를 하는 게 편한 거예요. 힘드니 같이 축구 한번 하자. 네. 같이 등산하자. 아, 너가 사춘기를 겪는구나. 우리 저기 국토 종단 한번 하자. 왜? 말을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를 건드려가지고 말을 하기가 힘든데 그 말을 계속 하라고 조르면은 나는 짜증이 나가지고 반대쪽으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애가 갑자기 과잉 행동을 장애를 하게 되면은 엄마 입장에서 애가 미쳤구나 갑자기. 네. 그 습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잘 돌보고 싶은데 그러면 아이를 붙들고 커피숍에서 앉혀놓고 애야 요즘 무슨 일이 있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만났었을 때 뭐 같이 당구를 쳐도 되고 몸이 안 쫓아가면은 그래 자전거 타고 넌 뛰어 그냥 해가지고 뒤에서 막 뛰어 씨 막 이러면서 자전거 타고 가든지 이 남자는 여자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데 계속 여자분들이 원하는 데이트 코스는 굉장히 정적이에요. 커피숍에서 앉아있고 뭘 먹고 영화를 보고 막 말만 하고 막 미치겠어. 싫은 건 아닌데 답답해. 나이 들어도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는 40대도 50대도 60대도 저희 산에 가면요. 철부지 같은 70대라고 엄청 많아요. 아니, 나이 들면 몸 움직이기가 더 귀찮지 않아요? 산에 가보세요. 할아버지도 맨날 라디오 켜놓고 그냥 맨날 오르락내리락 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종자에 다른 종자. 할머니들은 안 돌아다녀 산에. 그치 동네 그쵸. 동네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셔. 근데 물 받고 하지 맞아. 할아버지들은 산에 가서 그냥 괜히 이상한 막 모자 쓰고 막 거기 막 돌아다니고 라디오 막 큰 거 막 들고 막. 예? 트로트 막 틀어놓고 막 개도 맞다려고 막 개 막 끌고 막 산천으로 돌아다니고 약수통 들고 다니고. 그분들이 70일까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 내 마음은 18살이야. 나는 청춘. 똑같아. 그럼 서로 접점을 맞추려면 그 육체적인 어떤 활동도 좀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동영상에서 뭐가 나오냐면 17%가 나오는 거야. 17%의 동영상에 대한 반대성이야. 반대상이야. 반대성. 남자지만 여자 성향이 되는 사람. 여자지만 남자 성향. 자, 실험에 뭐가 나오냐면요. 네. 동시에 이제 오른쪽에서 뭐 만약에 강남 왼쪽에서 뭐 압구정 나왔었어요. 네. 동시에 두 개에서 그러면 뭐예요? 그럼 강남 압구정이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성적인 변화는 얘기겠죠. 근데 그게 여자분들은 잘하고 남자분들은 못해요. 큐빅을 막 맞췄어요. 그러면 남자는 잘하고 여자는 못해요. 근데 17%의 사람들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 여자분에도 불구하고 당구를 잘 쳐요. 낚시 좋아하고 낚시 좋아. 아, 스타크래요. 술담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여고에서 보면 이제 그런 걸크러쉬도 있잖아, 걸크러쉬. 그런데 지금 문제점 뭐냐면은 아까 전에 게슈타겐이나 안드로겐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17%가 여자분들을 좀 많이 늘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를 느끼냐면은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여성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성상이 나는 17%에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한 20% 정도니까 그냥 피해만 가면 됐었는데 그냥 외톨이로 만들고 왕따만 시키면 됐었는데 이게 한 절반 이상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막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딱 바라보니까 어우 무서워. 엘리베이터 실험하세요? 여자분들이 꽉 찬 엘리베이터는 남자가 못 들어갑니다. 못 타요. 그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듣던 성별 못해? 네. 아무튼 안 돼. 못 타요. 안 타. 네. 땀나. 남자분들 당황해요. 여자들은 정당하게 잘 타는데 남자들은 못 탄다고 했어. 여자분들이 가장 하는 오해 중에서 하나가 남자가 당당한 줄 알아. 되게 무서워한다니까요. 그거는 심리 실험에서 나와 있었어. 여자분들은 그냥 뭐 남자분들이 뭐 다 있건 뭐 하건 간에 20대 초반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막 그래서 아줌마 제3의 성. 아니면은 제3의 성.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뭐냐면 20대 초반의 그 부분이 특수하게 성적인 어떤 호르몬적인 반응에 대해서 특수한 시기지 일반적으로는 여자가 더 셉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오해를 하고 싶은 게 더 센 남자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남자는 이제 안 세요. 남자는 안 센 상태에서 근데 나는 청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40분 되면은 어딘가 좀 거세당하는 느낌 들어요. 거세당하는 느낌 들어요. 더 이상 이루고 싶은 꿈도 내가 이룰 수가 없어. 대통령 되실 수 있어요? 힘들어 이제.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게 이제 없어요. 남자들은 포기를 해야 돼요. 내 삶의 레벨이 나와 있어. 어렸을 때처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빌딩도 사주고 뭐 해주고 이런 허세도 못 부려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좀 교양이 있어지고 싶은데 교양도 안 생깁니다. 평생 그러고 놀아보질 않았는데 크림스 파스타 먹으면 느끼해요. 짬뽕이 좋지. 근데 그 상황에서 여자분들은 이제 더 어떤 길에서 만나님, 자 이상형 물어볼게요. 어떤 남자 좋아하십니까? 맞아봐. 너무 범위가 넓어. 한 단어만 딱. 저 다정하다는 거. 다정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 말은 여자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여자 입장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면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여자분 입장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생각하세요? 제가 아니면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말해요. 많이 말하죠. 네, 그럼 정말. 남자 입장에서 그러죠. 존경은 이순신을 존경하는 거고 이순신 장군을 보고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거지. 근데 그 안에 존중이라는 것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자, 존경이 뭐냐고. 나보다는 좀 낫고 나보다는 좀 아는 게 많고 나보다는 좀 성격적으로 좋고 굉장히 뭐랄까 그 4대 성인급의 이제 그런 분들은 얘기를 해요. 여자분들이. 그럼 남자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나는 거세당인데.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겠어요? 부담스러워. 난 아닌 것 같죠. 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저는 그 얘기 딱 듣는 여자분이 한 이야기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저분은 나이가 많은 사람 만나야 될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상은 싫어. 그래 말고. 네. 그러면서 연상은 싫어요? 연상은 싫어. 아니, 젊은 게 좋아. 안 되지. 그 여자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단어부터 그래. 저분은 적어도 한 10살 이상 많은 사람 만나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면 저런 여자들이 진짜 많이 있긴 있었어요. 아니 우리 방에도 많아요. 종류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나를 휘어잡을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아니 자기가 존경을 하면 되지. 아무나 존경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왜 저 얘기 제가 갑자기 떠오르냐면 동문족소 예전에 많이 듣다 보면 뭐 결혼전 얘기가 거의 많이 나오거든요.
스님이 한마디로 짝 잘라서 말해. 친구보다 안 맞아 결혼해. 너 왜 못해? 근데 너보다 더 조건 좋고 욕심 많으니까 못하는 거잖아. 그런 얘기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럼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된다는 거 나보다 한참 높은 사람을 존경하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보통 해서 언니가 예. 그건 좀 존중할 좀- 생각은 없고 존경은 하고 싶어. 비난은 받는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욕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은 꺼리지만은 네. 하지만 존경이란 단어는 들어가요. 그 단어가 들어갔을 때 그 안에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살고 남들 앞에 내세워도 그렇죠. 더 당당하고 자기보다 더 좋아 보이고 하다못해 외모만 따져도 키도 크고 잘생기고 다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아. 오케이 그건 괜찮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괜찮아. 뭐 그냥 그거는 네. 아예 나랑 안 맞는 경우는 그 사람들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맞춰준다라고 쳐. 근데 인격적으로 내가 존경을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는 내가 뭔 짓을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남자를 원한다라는 게 존경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런 남자가 네, 그런 그런 얘기. 생각은 안 해. 그러면요. 며칠 들었어요. 며칠 전에도 들었어요. 오빠 같은 사람. 아빠와 오빠 같은 사람. 아, 그런 표현. 만나면 그런 표현 쓰거든요. 어디 사람인데? 그래서 절대 남자친구라고는 아빠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그러고- 남자는 많이 또 만나야 되겠다 그 사람은. 응? 아 그래서 저기 말씀드리는 게 남자는 남자를 모른다 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서는 이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 돼. 근데 보통 여자분들은 적을 잘 몰라. 왜 저기야? 동지지. 어쨌든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이고 네. 그 여기서 그 초창기를 넘어가 비포 애프터를 가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제 사랑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 얘기하니까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네. 230쪽에 보면 231쪽에 보시면 제가 쓰신 분 이 부분을 되게 저는 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딱 왔을 때 아까 뭐 이상형 얘기하셨는데 사랑이 딱 왔으면 이제 누구나 좀 느낌으로 안다. 근데 이제 좀 그렇잖아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되게 좀 달려드는 스타일이고 이렇게 좋으면 저는 좀 못 감추고 이러는 게 있는데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무슨 문구를 읽었는데 남자는 다가가면 도망가고 멀어지면 다가온다.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성향이 조금 이렇게 여자를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자, 제가 여기서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페이지가 76페이지 이후에 있는 건데 정신분석학자 자아심리학자인 에릭스는 어린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교육은 스스로 우월하다고 확신하는 성인들이 주장하는 매우 원시적인 방법이다. 제가 이 얘기 남한테 부끄러움을 주는 거는 자기가 우월하다는 주장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경구를 씁니다. 여자가 사랑을 받아야지. 고백을 받아야 되고. 먼저 사랑하면은 끌려다녀.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스타일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 확정적인 표현. 경구를 얘기하잖아요. 아까 전에 저기 그 지금 당근 그루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말도 있다던데 네. 여자는 사랑. 그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네. 자기가 스스로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온 게 어린 아이 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교육은 스스로 우월하다고 확신하는 성인들이 주장하는 매우 원시적인 방법이다. 여기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부끄러움은 경구를 통해 가지고 강요하는 사람은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매우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연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아니 제가 여쭤본 게 그럼 제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기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경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여자는 사랑에 대해서 수동적이어야 되고 여자가 먼저 고백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말이 있다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인용이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이 궁금했기 때문에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라는 그 일반적인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연애는 정말 너무 개인적인 점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냥 어떤 진짜 종특상 그렇죠. 종특상 다가가면 멀어지고 한 발 빼면 다가온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이 아닌 거죠. 여기 케이스가 케이스야. 그죠? 네 분밖에 안 계시니까 사실 이거가 그렇죠. 우리가 모든 남성을 다 대변하지 않아요. 이게 나오지 않아요? 아, 다 대변하지 그럴 것 않아요. 같은데? 네. 그럼 4개의 케이스를 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네 그러면은 분이라도 각자 돌아가면서 제가 그러면 이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자, 전략과 전술에서 전술적인 방향에서는 타겟팅이 필요해요. 타겟팅에서 자, 17%의 남자는 넷째 손가락이 작은 남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요, 좀 가정적이고요, 운동을 잘 못해요. 족구할 때 보면 완전히 바보예요. 당구를 못 치고요. 이런 여자 성격의 남자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30%의 사람은 집에만 놔두면 가방 던져놓고 체육관 가는 거 하루 종일 축구만 살던 애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취미가 낚시라든지 사냥이라든지 뭐 아우팅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다니라든지 그런 걸 좋아하는 남자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넷째 손가락이 되게 길고요. 테스토스테론이 많겠죠.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어떤 승부욕이 되게 강하고 소위 욕이 되게 강해. 욕. 다양한 욕들이 되게 강해. 이 사람들의 문제는 초식남이에요. 별로 의욕이 없어. 의욕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타겟팅. 그러니까 남자의 종족 특성을 가리는 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가 다 똑같아요? 여자도 다 틀리죠. 그렇다고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가지고 모두 다 틀린다고 하면 전술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저기 스토리님 말씀은 그 특성을 잘 파악을 하고 그렇죠. 거기에 맞게끔 내가 전략과 전술을 세워라. 그렇죠. 그래서 나가라.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나? 지금도 처음에 손가락을 떼보시고요. 처음에 손가락 보세요. 손가락이 네 번째가 좀 길다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하이파이브를 얹어서 하이파이브는 자연스럽게 유도. 뭐 한번 손등 한번 보자. 진짜. 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 중에. 남자 중에. 어려워요, 연애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자, 연애는 안 하면 그만이야.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아들 키우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길 바랬던 부분이 뭐였었냐면은, 아들은 키워야 돼. 아들은 키워야 되는데 아들의 소통 통로를 어디로 나갈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 교육상에서 실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뭐냐면은 딸인데 17% 안에 들어가가지고 애가 막 왈가닥이야. 얘는 왜 이러니 이러면서 엄마 입장에서는 얘는 딸인데, 근데 그 비율이 안드로겐이랑 게슈타겐으로 해서 산부인과에서 이것저것 주사를 많이 맞으신 여자분들은 딸을 낳았을 때 그러한 딸이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 딸은 애가 막 안 앉아 있어. 안 앉아 있어. 뭐 하려고 해. 의욕적으로 말해. 거기다 대고 여자가 좀 저기 다소곳 해야지. 방금 말씀하신 그 조산 방지 주사제 말씀이신. 좀 늦게 오셔가지고 못 들으셨구나. 조산방지 주사제에서 제가 한번 드릴게요. 페이지 48페이지에 유산 위험성 있는 산모들은 게슈타겐을 오랫동안 투여받는데, 게슈타겐은 여성의 생식 주기를 조절하여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과 비슷한 작용을 하여 태아를 안정시킨대요. 그런데 막스 프랑크 정신의학 연구소의 안젤리카 에르트 박사는 이를 말괄량의 행동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붉은 털 원숭이한테 안드로겐을 주입해봤더니 어린 암컷들이 거친 놀이를 즐기고 어릴 때부터 성적인 놀이를 즐기는데 실험군들이 전형적인 수컷 자세를 취한대요. 그런데 저기서 나왔듯이 옛날에는 이것저것 주사를 안 맞았었는데, 여기 그 히아시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약을 막 돌려가면서 이것저것 다 넣다 보니까
이 저기 안드로겐이 많이 분출이 돼가지고 여자분들이 옛날에는 17%만 좀 이상한 애들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좀 이상한 애들이 좀 많이 나오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딸인데 애가 막 안 앉아 있어. 그러면 얘를 딸로 봐야 되냐 아들로 키워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 좀 왜냐하면 요즘은 노산은 아니니까요. 주사는 안 써요. 네, 병원에서 권하고 사실. 저도 이제 노산이다 보니까 저는 진짜 많이 맞았었거든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따님이 잘 안 앉아 있어요? 그냥 하긴 살다. 되게 네. 애기애기하던데 이쁘던데. 아니야. 얼굴만 보고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발레도 한다는데. 어? 남자도 발레가요 과격한 운동이에요. 발레도. 발레 그러니까 발레가 과격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만약에